6개월 전. 원장 선생님, 저 왔어요. 지연이 왔어?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저 어저께 첫 월급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거야? 다 안 썼어요. 쿠폰 있어서 할인도 받았고요. 근데 무릎은 왜 그래? 손바닥은 또 왜 다 까지고? 아, 이거요. 식기 전에 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막 뛰어오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안 아파요, 원장님. 이거 그냥 두면 덧나겠는데? 이리 와봐. 저 진짜 괜찮아요. 마침 닥터고랑 사모님 와 계시니까 가서 응급처치라도 받자. 잠시 후. 아유, 세상에. 이 예쁜 손을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대. 저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안 아파요. 지금은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안 아플지 몰라도 이따 밤 되면 쓰리고 따가울 거예요. 소독약이라도 발라두면 좀 나을 겁니다.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보육원 선생이에요? 아, 저 선생은 아니고요. 이 보육원 출신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못 뵀던 분들이신 것 같아서요. 아, 우리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유, 한 달이고 두 달이고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게 이 아가씨를 만나려고 그런 것 같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닙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신데요. 아직 제가 혼자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셔서 미혼인 아가씨들만 보면 너무 앞서 나가세요.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 치료 감사드려요. 근데 지연 씨, 자주 오세요, 여기?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오려고 해요. 주말엔 무조건 오고요. 근데 왜요? 저도 이제부턴 자주 와야 될 것 같네요. 지연 씨 보러요. 아유, 내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나? 둘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 아니에요.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몇 시간 후. 지연아, 오늘 늦게까지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고생 많았어. 저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낙인데요, 뭐. 이번 주말에 또 올 거야? 그래야죠. 애들이 오늘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주말엔 떡볶이 사서 올게요. 아니, 아까 그분들 있잖아. 의료봉사 하시는. 아, 저 손이랑 무릎 치료해주신 분들이요? 근데 왜요? 그분들이 너 마음에 쏙 드신 모양이야. 이 김에 너도 한번 잘해봐. 저를요? 무슨 이유로요? 그 사모님이랑 닥터 봉사 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참한 며느리감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원장님도 참. 아무리 그래도 누가 저 같은 보육원 출신을. 아, 원장님 이 말 싫어하시죠? 죄송해요. 그래, 너 그런 걸로 괜히 주눅 들거나 할 필요는 없어.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데 그분들도 딱 알아보신 거지. 에이, 괜한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아직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그것만 해도 정신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봉사하러 오시면 그냥 잘해드려. 혹시 아니? 너 병원장 사모님 될지? 바랄 걸 바라야죠. 원장님, 그럼 주말에 뵐게요. 3개월 후. 지연 씨, 어휴, 내가 늦을까봐 막 뛰어왔더니 숨이 차네. 뭐하러요? 천천히 오시면 되죠. 지연 씨 얼굴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왔죠. 아, 네. 저, 선생님, 근데요. 네, 뭐요? 얘기해요, 얼마든지.
사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어? 그 말은 나한테 마음이 아주 없진 않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 아니, 어디서 그런 추론을. 전혀 아닌데요? 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한다는 거는 긍정의 의미인데. 어머, 선생님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지연 씨, 근데 얼굴은 왜 빨개져요? 제가 언제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요, 지연 씨가 하루빨리 저한테 마음 열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왜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연 씨한테 프로포즈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프로포즈요? 아니,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은 딱 보면 알죠.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잘. 다음날 저녁, 친구 미용실. 왜 기분 전환이 하고 싶어? 뭐 그냥 머리 자른 지도 한참 됐고. 너 그 의사란 사람한테 마음 흔들리는구나? 흔들릴 게 뭐 있어. 애초에 태생부터가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인데. 그리고 너무 급해. 그게 불안해. 야, 원래 그런 거야. 너 연애 안 해봤잖아. 그건 그렇지만. 야, 네가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니? 안 될 게 뭐 있어? 왜? 너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 집에서 너 그 보육원에서 자란 거 다 안다면서. 근데 뭐가 문제야? 나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당장 달려가겠다. 난 이상한데 다들 안 이상한가 봐. 이상하게 하지. 근데 일단 부딪혀보는 게 뭐 나빠? 글쎄,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내일은 밖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 뭐? 진짜야? 너 기집애. 그래서 머리하러 왔구나? 알았어. 내가 아주 그냥 실력 발휘 제대로 해줄게. 야야, 그러지 말고 내일 몇 시에 만나? 내일 여기 들렀다 가라. 왜? 내가 메이크업까지 아주 끝내주게 해줄게. 내 친구 시집 간다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오버하지 마. 시집은 무슨, 그냥 한번 만나보겠다는 거지. 그 집에서 그렇게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미 얘기 끝이다야. 아, 우리 지연이 시집 가는 걸 내 눈으로 보는구나. 오버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일주일 후. 오바라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기엔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아니, 왜 그래, 아가. 내 아들이, 민혁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못 느끼게 잘해주시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만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 좀. 엄마 마음이 급해서 그러시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자고 한 게 일주일이지. 나야 그동안 쭉 계속해서 너 지켜봤던 거고, 네가 마음 열어주기만 기다렸던 거고. 그렇긴 해도 내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 얼마나 힘들게 자랐어. 그거 다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래. 빨리 내 사람 돼야. 그래야 남 눈치 안 보고 더 잘해주지. 안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사실 지연이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정신없이 몰아쳐야 뭐가 돼도 되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는 거밖에 생각 안 난다고. 아유, 그럴 거 없어. 그냥 준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아가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알겠지? 날짜도 내가 좋은 날로 다 받아놨어. 그날 밤. 그래? 결혼을?
너무 갑작스럽긴 하다. 아니, 저도요, 원장님. 지연이를 부추기긴 했지만 이건 좀 너무 급하죠? 뭐, 제가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몰아붙이고 계시긴 해요.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원장님도 그분들 잘 모르세요? 여기 봉사하러 오신다면서요. 온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몰라. 그 사모님 오자마자 자기 아들 결혼해야 된다면서 착한 여자애 어디 없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만. 지금까지는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결혼은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걱정이죠. 어우, 그래도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래. 그 집에는 가봤어? 아니요, 그럴 틈도 없었다니까요. 이제 마음 열고 만나기로 한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내셔서. 근데 난 좀 부럽기도 하고. 너무 쫓겨가다시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판단은 뭐 지연이가 해야지. 그래, 친구. 네 선택을 믿는다. 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했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일단은 다른 가족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할 생각이에요. 며칠 후. 지연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그게? 내 여동생은 사실 다리가 좀 불편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게 뭐가 어때서요? 이 여자야? 민정아, 인사부터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요? 바보예요? 네? 그게 무슨...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네 옳게 될 사람한테. 이 인간이 결혼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네. 네? 그게... 구하라면서요? 네. 신분 상승, 뭐 그런 거 꿈꿔요? 꿈 깨는 게 좋을걸요? 우리 집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 아니에요. 네, 저도 뭐 그런 꿈을 꾼 건 아닌데. 어떡하지? 나 지금 병원에서 급한 호출이 왔는데. 잠깐 통화만 하고 올게. 잠시 후. 저기, 민정 씨?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어요. 애쓰지 마세요. 내 다리 이렇다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시선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민정 씨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뭔 개소리? 저도 그런 편견의 시선 많이 받아봤어요. 고아라고 배운 데 없이 자랐다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물건 하나만 잊어버려도 다들 저를 의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꼬셨어요, 우리 오빠? 뭐 하긴, 그쪽이 안 꼬셨어도 우리 주여사 계획대로면 어차피 결혼은 하게 돼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요. 민정 씨 얘기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봐요. 난 우리 집에서도 부끄러운 존재예요. 근데 당신이 나 같은 시누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어디? 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약 제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같이 힘든 일 의논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저기, 내가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눈 감으려고 그랬는데요. 뭘요? 도망쳐요. 네? 도망이요? 둘이 얘기 잘하고 있었어? 그게요. 잘하고 있었지, 그럼.
작은 오빠는 급한 전화라더니 잘 해결됐어? 환자가 진상을 좀 부린 것 같은데 잘 해결됐어. 근데 무슨 얘기했어, 둘이? 그건 여자들끼리 비밀이야. 뭘 알려 그래? 그래? 뭐야? 둘이 벌써 그 정도로 친해진 거야? 역시 우리 지연이 정말 착하지? 우리 잘 살겠지? 어때? 글쎄, 그거야 뭐 두고 보면 알겠지. 하여간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내 말 꼭 기억해요. 잠시 후. 민정이가 무슨 얘기했어? 네? 아니, 뭐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면 불편한 것 같은 거 그런 얘기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성격이 좀 꼬여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민정 씨가 작은 오빠라고 부른 것 같은데. 어? 아니야, 그럴 리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직 감기 다 안 나왔구나. 헛소리를 듣고 그래. 그런 거죠? 며칠 후. 이거야? 녹음 잘 되는 거 맞지? 그래, 내가 어렵게 구했어. 테스트도 다 해봤고 가방에다 잘 넣어놔 봐. 그래야지. 근데 이걸로 뭘 좀 알아낼 수 있겠어? 그 여동생이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냥 넘길까도 생각해봤는데 괜히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영 찝찝해서 그래. 당연하지. 다리만 좀 불편하지. 딱 봐도 똑똑해 보인다며. 괜한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내가 사람을 정확히 본 거겠지? 네가 원래 그런 눈은 정확하잖아. 맞아. 그런데 네가 그 의사 선생님 괜히 뭔가 찜찜해하는데도 내가 괜히 너 그 집안이랑 잘해보라고 부추긴 것 같아서 왠지 미안해.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그치? 아무 일도 없진 않을 것 같고 하여간 잘 쓸게.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아무리 뭘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 안 해준다면서. 그거야 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 그런 거겠지. 며칠 후. 뭐야? 결혼을 못하겠다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지연아. 결혼식장도 다 예약 끝났고 신혼여행 미루자는 것 때문에 그래? 그거야 민혁이가 병원 일 때문에 바쁘니까 좀 미뤘다가 나중에 좋은 데 보내준다니까 그러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두 분 진짜로 저한테 할 얘기 없으신가요? 왜, 왜 그러는데? 얘 민혁아. 얘 그때 민정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이놈의 지지배를 그냥. 민정 씨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거 뭐야 이게? 녹음기? 본의 아니게 제가 비밀을 알게 됐네요. 자, 들어보시죠. 녹음 내용. 걘 눈치 못 챘지? 그걸 무슨 수로? 하긴 그런 눈치 있는 애면 우리가 결혼 서두를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겠지. 엄마도 그러니까 한시름 놓고 치료에 전념해. 나는 죽을 날 받아둔 사람이니 뭐 그렇다 치고 넌 나중에라도 꼭 팔자 고쳐야 된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휴, 민수 그거 나 죽으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어디서 멍청한 애 하나 들어온다니까 정말 큰일 치른 기분이다. 난 사실 민정이가 무슨 말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식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깜빡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그런 데서 멍청한 애 하나 데려오자고 했잖아.
빨리 갔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잖니. 괜히 맘 졸이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 됐지 뭐.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아주버님까지 있다는 거 알고 걔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정도 머리는 없는 애야. 걱정하지 마. 그래. 일단 결혼식 좀 더 앞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걔 결혼하면 일은 못하게 했지? 당연하지. 형 하루 종일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걔 일하면 누가 봐. 그러려고 결혼까지 하는 건데. 간병인 쓰는 것도 돈 보통 들어가는 거 아닐 텐데 아주 잘 됐지 뭐야. 애는 착하더만. 그러니까 민정이한테도 하는 거 보니까 형 걱정도 안 해도 되겠더라고. 다시 현재. 그만. 아니, 이걸 언제? 너 지금 이거 몰래 녹음한 거냐? 몰래 녹음한 죄. 대가 치르라면 그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두 분이 절 이렇게 속이신 거는 저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당신들은. 아니, 지연아, 그게 아니고. 당신, 결혼하기로 한 여자 따로 있는 것도 이 녹음기에 다 녹음돼 있는데 그 여자는 나랑 결혼식 할 예정이었던 거 알고 있나? 그건 시연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애초에 나랑 결혼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처음부터 당신은 나랑 살 생각은 없었으니까. 야, 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이거 반칙이야. 내가 너 결혼 준비하느라고 쓴 돈이 얼만지 알아? 그거 네가 다 갚을 거야? 청첩장이랑 다 찍었는데 그 창피는 어쩌라고? 집안 망신이야. 그 망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시지. 그리고 돈?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사기친 거 법정 가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이대로 가만히 물러날 줄 알아? 고소할 거면 해봐 어디. 난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예, 그게 아니라 실은 너도 들었다시피 내가 오래 살 가망이 없어. 몸도 힘드실 텐데 이런 비열한 계획까지 세우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불쌍해서 당신들이 응당해야 될 일을 나한테 짊어지우려고 했다. 근데 왜 당신들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지? 솔직히 너도 네 주제의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희생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한다고. 보자 하니까 진짜 뇌 쓰레기 만들었구나. 예, 아가. 그러지 말고. 너 아니면 우리 민혁이 이 불쌍한 거 어떻게 살겠니? 민정이도 널 좋아라 하는 것 같고 우리 민소도 자폐라고는 해도 그냥 옆에서 잘 보살펴주면 사람 구실 아주 못하진 않는다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해야 될 몫이죠. 두 번은 더 말 안 합니다. 저는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고요. 저희 보육원에서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행여 봉사랍시고 얼굴 들이미는 짓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역겨워서요. 지연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단번에 내치지 말고 기회를 한 번만 줘봐. 혹시 알아? 결혼하면 네 팔자 진짜 달라질지? 기회는 진작 있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끝까지 변명만 하고. 저는 비록 고아로 부모 없이 자랐지만 저 자신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절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존중하기는커녕 짓밟으려는 사람들이니까요.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몇 달 후, 보육원. 민정 씨 또 왔어요? 지연 씨, 오늘은 늦었네요. 지연아, 민정 씨가 오늘 또 온 게 아니야. 아예 여기서 살아. 뭐? 진짜요? 아니, 내가 머리 커트하는 기술을 좀 가르쳤더니 제법 손재주가 있더라고. 저 가족들이랑 절연했어요. 그런 인간들 믿고 남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원장님이 받아주신댔어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애들이랑 놀아주고 공부 가르치는 일은 좀 하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작은 오빠는 벌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지연 씨 만나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게 저한텐 더 중요해요. 우리 보육원에서야 민정 씨가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러는 거 도움이 되지만서도. 아우, 그럼 됐지 뭐.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엄마랑 오빠가 지은 죄 내가 갚으면서 살게요. 그거를 민정 씨가. 그 인간들 그 정도면 따끔하게 벌 받은 거니까 민정 씨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랑 여기서 잘 지내봐요. 가끔 우리 미용실에도 와서 일 도와줘야 돼요. 알바비는 최저시급은 꼭 쳐주셔야 됩니다. 어우, 말이라고. 고급 인력이신데? 피자 왔나 보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저 이래봬도 돈 많습니다. 그래, 친구. 오늘은 내 친구가 쏘는 피자 먹는다. 제가 구할한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짐을 저에게 짊어지우려 했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는 깔끔하게 파혼 선언하고 절연했습니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봤자 저도 한 고집 하고요. 그 인간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절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진짜로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오죽하면 그 집 식구인 딸까지 저한테 도망치라고 얘기했겠어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알았지만 덕분에 한 번 더 세게 공부했다 치고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친구도 한 명 더 생겼으니까요.